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고민이라는 두 사람. 원혜랑 씨는 최근 불면증이 심해졌는데요. 불면증은 결국 당뇨로 이어졌습니다. 빵 같은 야식을 즐겨 먹었기 때문. 반찬량은 적은 대신 밥은 꽉꽉 채워 담은 모습. 사실 좋아하는 흰쌀밥을 먹고 싶은데 잡곡밥으로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를까 해서 잡곡밥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혈당이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아서인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매일 널뛰는 원혜랑 씨의 혈당, 안정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은 오명숙 씨의 일상입니다. 살이 찌며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해 과자 대신 물을 간식으로 먹는 등 식습관을 바꿨는데요. 식사는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반찬은 채소 위주로 양은 적게, 밥은 찹쌀밥으로 반 공기만 담았습니다. 찹쌀밥을 먹은 후 혈당이 상승해 밥 양을 줄였는데요. 하지만 반 공기로 전혀 포만감이 들지 않아 더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350 정도 나온 적도 있어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두 사람. 자세한 몸 상태 점검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과 혈압, 인바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오명숙님은 체중이 66kg로 표준 이상이시고요. 그리고 BMI도 표준 이상.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고도비만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고도비만 상태에서는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모두 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복 혈당이 133. 당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쌀밥이 혈당을 많이 올리고 안 좋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찹쌀밥은 쌀밥보다 더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원혜랑님은 역시 체중이 과체중이세요. 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고 BMI 상태도 역시 심한 과체중. 혈액검사 결과 살펴보면 원혜랑님은 공복 혈당이 높으세요. 공복 혈당 128. 이 부분에서도 좀 시급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빵은 밥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빵에는 다른 첨가물들, 가공된 지방, 가공된 탄수화물 이런 게 혈당도 많이 올리고 지방간이라든지 고지혈증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열흘 뒤 도전자들의 몸 상태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다 혈당 관리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식단에 어떤 변화를 주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고요. 티벗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아나운서입니다. 네, 수요일의 티버캐스터 아나운서 이혜원입니다. 혈당 관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침부터 티벗도 뜨거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랑도 당뇨가 있는데 약만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면서 식단 관리 안 하고 많이 먹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갈수록 당뇨가 늘어나는 추세이니 항상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요. 혈당 관리하는 방법 많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티벗 퀴즈도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150이면 전당뇨이다. OX 퀴즈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쌀밥은 글루텐 식품이다. 글루텐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O를 보내주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쌀밥을 먹으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질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많은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KB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벗 활짝 열려 있습니다. 퀴즈와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 중 10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퀴즈는 3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춰도 되니까 일단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당 관리, 운동보다 식단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위한 식단을 처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요것을 바꾸어라. 뭐냐면요. 네. 밥을 바꾸어라예요. 한국인은 밥심, 밥이 보약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밥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예전만큼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한 선생님. 분명합니다. 제가 이 공깃밥을 줬어요. 얼마만큼 큰지. 이게 1950년대 밥그릇입니다. 오. 1950년대. 네, 50년대 이만큼씩 먹었어요. 제가 얼굴에 좀 갖다 대볼까요? 굉장히 크죠? 거의 뭐 이렇게 3인분 정도 되는 그러죠. 양인 그래서 것 같아요. 양으로 따지면 이게 670mg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공깃밥으로 바뀝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집에서 흔히들 많이 먹는 공깃밥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밥 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실제로 이렇게 공깃밥 그릇만 이렇게 작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쌀 소비량도 이만큼 많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양곡 소비량을 조사한 것이 93년도입니다. 그때 1인당 1년 동안 쌀 먹는 양이 하루 개인당 110.2kg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56kg밖에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절반밖에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56kg 쌀을 1일로 환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156g을 먹습니다. 이런 작은 공깃밥에 보통 쌀 100g을 밥을 하면 220g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밥 먹는 양으로 따지면 한 공기 반밖에 먹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평균 154g 정도밖에 쌀을 먹지 않는 걸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그럼 주식 이외에 무엇을 먹냐? 가공된 주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밥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가공된 주식을 먹고 있을 때 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이렇게 밥을 적게 먹고 또 안 먹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퀴즈로 한번 풀어보면서 배워볼게요. 주시죠. 쌀밥은 탄수화물 외에 별다른 영양소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왠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이어트 할 때 밥을 가장 먼저 끊고 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라고 생각해요. 아, 글쎄요. 저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X를 든 이유는 정말 밥심이면은 탄수화물만 있으면은 설마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채소에 다른 영양소도 분명히 있으니까 한국인은 밥심이란 말이 있지 않을까. X. 김정현 교수님. 네, X가 맞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먹는 곡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세계의 3대 주식이 되는 곡물이 있습니다. 밀, 쌀, 옥수수. 이 세 가지가 올림픽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영양적인 가치 금메달은 누구일까요? 쌀. 네, 쌀입니다. 네, 일단은 쌀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먹냐면요. 우리 알맹이 상태로 먹어요. 그런데 밀가루하고 옥수수는 우리 가루 상태로 먹습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알맹이 상태로 먹는 이 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양소가 탄수화물 외에도 식이섬유소 같은 것이 있어서 중금속 같은 것이 들어오면 결합을 해서 체내에 유해한 물질들이 흡수가 되지 않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만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는 여러 보고서에서 이 쌀이 주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서양식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가루 형태로 주식으로 먹는 곳에서도 이제 쌀 요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은 알맹이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조리가 가능하지만 분식의 형태인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라든지 지방을 넣어야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식, 쌀을 중심으로 하는 한식 식단이 건강의 지름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용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 밥을 끊는 일이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는데 쌀밥은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제가 연구 결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70년째 아마 놀라실 겁니다. 70년째 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4주간 유지한 결과 여성은 8.6kg, 남성은 13.6kg의 체중의 감량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지속 여부가 쌀을 주식으로 했을 때 68%나 이 체중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연구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드니 주민 7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한식을 하고 그다음에 한 그룹은 서양식, 양식을 선택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죠. 그런데 두 가지 식단의 칼로리는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3개월 후에 한식을 먹은 그룹은
허리 둘레는 5.1cm, 서양식을 먹은 그룹은 3.4cm를 감소했고요. 체중과 더불어 허리 둘레, 고지혈증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식을 위주로 했을 때는 우리 체내의 대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